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30년차 의학 박사 박혜성입니다. 11년차 성우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또 화사해지셨어요, 선생님. 화장빨이에요. 네, 그러세요. 자, 오늘도 아주 분위기 좋은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병에 걸린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대에 결혼을 한 유부녀입니다. 여성분이시네요. 네. 오랜만에 친구와 술 먹고 놀던 중에 헌팅을 하게 되셨대요. 헌팅 하실 수 있죠. 딱 한 번 원나잇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저는 이상하게 냉이 심해지고 요도 안쪽이 간지러운 느낌이 들면서 무언가 남아있는 느낌, 이걸 잔뇨감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성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파트너와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계속 교차 감염의 우려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남편한테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로 이혼을 하자고 남편이 말하면 어쩌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명이 염증이 생기면 상대방한테 감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가 살다 보면은 종종 있는 일인가요, 선생님? 그렇죠.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 이런 일로 오는 사람들 꽤 있죠. 그것 때문에 설마 하면서 이제 얘기 안 했다가 말을 안 하면 치료는 안 되고. 우선 전제가요, 여러분. 이거 바람을 피우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최선의 방법이 뭐죠? 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남편하고 성관계를 하기 전에 미리 걱정이 되면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한 다음에 안전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죠. 1, 2주 안 하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분이 걸리신 이 성병은 뭐로 추정이 되세요? 가장 흔한 게 클라미디아, 그다음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임질, 아니면 헤르페스. 이런 가능성이 가장. 일단 우리나라에는 PCR 검사라는 게 최근에 나왔거든요. 한 7, 8년 됐는데 자기 상황 얘기하고 성병 검사를 받아요. 그럼 금방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균에 맞는 항생제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며칠 치료하면 거의 다 치료가 가능해요. 보통 여자는 질액, 남자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외에 다른 병이 걱정된다, 에이즈가 걱정된다 그러면 피 검사를 하죠. 성병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 의사가 항생제를 주거든요. 그 항생제를 먹는 동안 그 사이에 며칠은 금욕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걱정을 좀 덜어드리자면 에이즈를 빼고 대부분의 성병은 대부분 치료가 아주 쉬워요. 불행 중 그래도 다행이네요.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제 성병으로 사망하기도 하죠. 이게 사망까지 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완전히 상대방하고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만약에 파트너를 만날 경우 일단 성병 검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6개월간 안전한 성관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성병 검사를 한 번 더 해요. 에이즈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성병도 잠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으면 6개월간은 안전한 성관계를 하라고 권해요. 코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리 좀 안전하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헤르페스가 그러니까 성을 매개로 감염되기 때문에 성병이라고 하거든요. 성관계가 관계가 없는 성병은 거의 없지만 성기에 생기는 포진은 성병이 맞아요. 성관계를 하면 감염시킬 수 있지만 반드시 성관계에 의해서만 생기진 않아요. 피곤할 때 이렇게 입에 생겼거나 아래에 생겼어요. 근데 그때 성관계를 하면 감염시킬 수 있죠. 바꿔 말하면요. 헤르페스의 그 포진이 없을 때는 성관계를 해도 된다라는 것처럼 제가 들리거든요. 물론 포진이 없을 때는 성관계를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포진이 그 궤양처럼 있기 전에도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여자의 경우 외음부에 포진이 있을 때 자신이 잘 아래를 안 쳐다보거든요. 포진이 있는 걸 모르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끔따끔 하기 전에 약간 헐어 있을 때는 그때도 바이러스는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감염시킬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 성기를 좀 자주 관찰해야 되는 거죠. 말은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만약에 성병 걸려갖고 만약에 나한테 따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신뢰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나 파트너를 위해서라도 알리고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본인을 예방 차원에서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걸리더라도 여러 가지 의학적 처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파트너가 실수를 했다. 네. 근데 뭐 이실직고하고 완전히 사죄를 한다. 그러면 항생제 뭐 일주일 이내 먹고 다 완치가 되니까 그걸 갖고 두 사람의 관계를 깰 만큼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생각도 해요. 성병 걸렸다고 이실직고하면 뭐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다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안 하면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쉽게 치료되거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계속 박아주시고요. 저희는 좀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